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이빙을 무호흡 잠수와 호흡 잠수로 나누고 호흡 잠수는 다시 스쿠버와 표면공식으로 나뉜다는 점과 각각의 다이빙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흐름을 이어 현대 잠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 잠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통해 잠수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여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개인의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잘못된 정보나 생각이 다른 분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대의 잠수는 20세기 초 자동화된 펌프와 함께 시작된 잠수를 기점으로 합니다. 이 시기부터 각국은 세계적인 잠수 절차와 장비, 안전 기준을 갖춘 잠수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20세기 이전의 잠수는 수입의 고먼의 청동 헬멧과 여러 형태의 잠수복, 수동 펌프로 작동하는 잠수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체계보단 숙련자의 구전과 경험에 의존했고, 호흡은 잠수사의 필요에 따라 공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기를 밀어넣어주는 방식이었죠. 1905년 미 해군은 최초의 공식 잠수교범인 Manual for Diver를 발간하며 잠수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자동 펌프와 함께 사용되는 표준 잠수복 마크5의 장비 구성과 잠수 절차를 규정했고 1940년대엔 헬륨과 산소를 사용하는 혼합기체인 헬리옥스 잠수 절차를 기술했습니다. 1950에서 60년대엔 민간 상업 분야에서도 특수기관의 생리학자나 잠수사와 교류하며 잠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는데요. 1907년 생리학자 할데인으로부터 가마비론이 등장한 이래로 지금도 인용되는 M밸류라는 개념이 미 해군 가마표에 반영됐고 더 나아가 C랩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포화 잠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의 경우 프랑스의 상업 잠수회사 코맥스에서 이 C랩의 영향을 받아 1992년까지 이어지는 하이드라 프로젝트를 통해 헬륨, 수소, 산소를 이용한 700m 잠수를 기록하게 되죠. 이렇듯 잠수 체계는 현대엔 어쩌면 생체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실험들을 반복하며 표면공업식 잠수를 기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쟁과 해저 유전의 개발 속에서 말이죠. 표면공업식과 달리 스쿠바 장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3년 프랑스 해군 장교 출신인 자크 이브 쿠스토와 고압가스 기술자인 에밀 까냥에 의해 개발됩니다. 당시엔 표면공업식을 이용한 헬멧 다이빙이 주였고 독립된 자급식 잠수 장비는 순수 산소를 사용하는 제호흡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자급식 잠수 장비는 수심에 따라 변화하는 수압과 기체량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해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비효율적이다 보니 대중화되지 못했지만 쿠스토와 까냥의 아쿠아롱이 개발되며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아쿠아롱의 특징은 탱크에 저장된 고압의 호흡기체가 수심에 맞게 자동 조절되며 다이버가 빨아들일 때만 공급되는 형태의 요구형 호흡 조절기였다는 건데요. 기존의 하드햇은 너무 무겁고 활동이 제한됐으며 제호흡기는 산소 중독의 위험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됐지만 아쿠아롱의 자급식 요구형 호흡 장치는 이 단점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당시엔 전쟁 중으로 수면에 흔적이 남는 잠수 장비가 주목받지 못했지만 전후 미 해군에서 스쿠바라는 이름으로 아쿠아롱을 채택해 자체적으로도 개발하기도 하며 사용하고 이 아쿠아롱을 이용해 수중 세계를 소개하는 쿠스토의 다큐멘터리 사일런트 월드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는 등 민간 분야에서도 스쿠바를 이용한 잠수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미국에서 방영되기 시작한 시언트라는 시리즈의 엄청난 흥행으로 스쿠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1960년 나우이라는 비영리 민간 스쿠바 교육단체가 설립됩니다. 초기에 스쿠바 교육은 이론과 실습 과정을 포함해 장기간의 힘든 교육 과정을 요구했고 강사는 군 전역자나 잠수 관련 특수 직업의 종사자들이 자격에 대한 인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이전에도 스쿠바 교육은 존재했지만 최초의 자격 인증 교육 과정이 셈이었죠.
당시엔 지금 사용하는 간편한 스쿠바 장비가 아니라 구성이 심하게 간편했던 장비를 이용했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교육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당시 스쿠바는 마초적인 느낌의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1966년 영리 스쿠바 교육단체인 패디가 창립되면서 민간 스쿠바 교육 시장은 격변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긴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쪼개 상품화하고 최신화된 장비에 맞춰 교육을 개선하거나 명료하고 단축된 실습과제를 제시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된 교재를 보급하고 보기 편한 사파와 컬러풀한 교재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다이빙 리조트를 통해 해양관광지 어디에서나 판매했죠. 이렇게 강한 자만 즐기는 마초적인 취미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휴양지에서의 짧은 휴가에서도 쉽게 스쿠바로 배워볼 수 있는 취미로의 전환이었으며 동시에 수중을 여행하는 다이빙이란 선구적이고 세련됐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레크레이션 다이빙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소규모의 사람들만 잠수하던 시대에서 쿠스토의 스쿠바 장비로 시작된 민간 잠수 시장의 대중화를 통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개발되고 판매되게 됩니다. 호흡기의 경우 복렬 호흡기에서 단일 호수 호흡기로 발전하고 하나의 호흡기에서 보조 호흡기로 2단계를 하나 더 휴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죠. 부력 조절기인 BC는 스쿠바 초기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공기 탱크에 고정된 하네스만 착용하던 형태에서 잠수 전후 수면에서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실린더로도 팽창시킬 수 있는 라이프 자켓을 겹쳐 입다가 이것이 수동으로 팽창과 배출되는 주머니로 발전하게 되고 여기에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해 자동 팽창시키거나 입으로 수동 팽창시킬 수 있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인플레이터라는 장치가 추가됩니다. 여기서부턴 수중 부력 조절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공기통이 고정되는 백팩과 결합되는 부력 주머니 개념인 최초의 조끼형 부력 조절기가 상용화됐고 약간의 디자인 변형과 옵션이 추가됐을 뿐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라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수용 시계나 잠수복 같은 다양하고 많은 장비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발전하며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장비들이 도태되기도 해왔는데요. 이런 과정을 다른 시간을 통해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하는 건 모든 장비는 특징과 장단점이 있고 목적에 맞는 장비를 골라 쓸 줄 알아야 한다 정도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대화된 잠수는 1900년대 자동화된 호흡기체 공급을 시작으로 잠수 장비와 잠수 절차가 표준화되며 시작됐다고 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전쟁이나 유전 개발의 필요에 의해 군과 상업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달했죠. 그 중심엔 표면호흡식 잠수와 강대국의 해군 같은 거대 조직이 있었지만 쿠스토와 까냥의 스쿠바 장비 개발로 잠수가 민간에 보급되며 대중화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중적으로 배우는 스쿠바 교육은 스쿠바 발전 초기 1960년대의 커리큘럼을 기초로 하고 있고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라는 슬로건과 대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사고 사례와 개선된 장비 설정을 반영한 신교리적 커리큘럼이 존재하지만 배우기가 까다롭고 많은 연습을 필요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엔 스쿠바가 발전하며 파생된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